다음으로는 국내에서 변화의 물결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 합니다. 제도와 관련된 이슈들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6월 3 일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주가 일자리, 저출산, 세종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 안에서도 AI가 각광을 받았듯이 이 토큰 증권 STO 안에서도 제도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들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6월 3일 대통령 선거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의 공약 설계 과정에서 STO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주요 입법 과제로 STO 도입과 유통제도 정비를 꼽은 만큼 올해 하반기, 2025년 하반기부터 STO 시장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 대표죠. 전 대표가 경선 예비 후보가 주도하는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공식 출범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성장과 통합 상임 공동대표를 맞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 교수는 성장과 통합의 성장전략분과위원장도 견임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위원장으로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영입됐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STO 법제화가 탄력받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이 관련된 제도화가 어떻게 향방을 보일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이 후보 싱크탱크에 참여하는 김 교수가 STO 관련 정책을 중장기 전략 어젠다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이 후보도 STO를 고부가가치 금융산업과 혁신 경제를 견인할 전략적 수단으로 지목하며 앞으로 국내에서도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도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권 발행 허용과 투자계약 증권 등에 대한 장외거래 중개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이 채권과 펀드와 같은 전통적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좀 디지털로 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토큰화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유동성과 접근성이 개선되고 시장 효율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블랙록 레리핑크 회장도 이달 초 연례 서한을 통해서 모든 주식, 채권, 펀드 등이 토큰화되면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STO 이 토큰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발맞춰서 가야 된다는 행보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행보에 발맞춰서 이 차기 대선 주자들이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 USD 기관 디지털 유동성 펀드 역시도 총 자산 가치가 24억 4,500만 달러나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도 어마무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좀 흐름 맞춰서 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용 싱크탱크는 사실 다시 말해서 정책 자문 그룹에 STO 토큰 증권 간담회 주최 교수가 좀 참여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STO 제도화를 보면서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도 보셔야겠지만 관련된 주식들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식 가져왔는데요. 15일 기준으로 오후 2시 20분 갤럭시 ISM은 전일 대비 17.63% 올랐고요. 캔버스앤 서울 옥션, 다날 등이 관련 소식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이런 STO 시장에 있어서 제도화가 되고 조금 더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이든 토큰화든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상용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도 지켜보셔야겠고요. 이후에 나와지는 정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